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봉입니다. 영롱 앵커. 예. 저희가 한 10년 정도 봤잖아요. 네. 이렇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요즘만큼 대형 기업들의 이슈가 팡팡 터진 적이 있었나 싶어요. 있었겠죠. 예, 그렇겠죠.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뭔가 시대가 변할 만한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는 건 패러다임의 변화. 그렇죠? 그렇죠. 유식한 말로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런 뉴스들은 진짜 흔치 않은 그런 시기,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쏟아지고 있는 굵직한 이슈들 속에서 정말 내 종목이나 내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이슈가 뭔가 이거 선별 작업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도 많은 이슈 모아서 그중에 추려 투자뉴스 7 그리고 그 이후 전략으로 이어가니까 꼭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참 선별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 먹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그러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현재 시간으로 지난 16일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기대와 또 예상을 웃돈 기업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200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 역시 0.3%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기존대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던 베트남과 스위스는 해당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 캠퍼스 신규 투자 계획도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의 투자 규모만 최소 50조 원에서 최대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스앤푸어스가 LG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3조 4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굵직한 투자 뉴스들도 있고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소식도 있는데 역시 이게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챙기시고요. 이어지는 투자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유럽 지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현대차의 코나와 아이오닉, 기아의 소울과 니로 전기차 모델은 올해 1분기 26,700대가 팔리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6% 급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이노베이션이 2024년 출시될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가 손을 잡은 것은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무착륙 관광 비행이 자리를 잡으면서 면세 쇼핑의 기회로 활용하는 탑승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 비행을 다녀온 여객 중 롯데 면세점을 이용한 고객의 1인당 구매 단가가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고 이 중에서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벌써 LG전자에 대해서는 꽤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계속 나오는데 계속 새 뉴스예요. 그리고 새 뉴스 중에서도 좋은 뉴스예요.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LG전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S&P가 LG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로써 신용등급과 신용전망까지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상향 조정하고 있는 최근 2달간의 흐름인데요. 네. 내용 자체야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휴대폰 사업부 종료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전과 전장사업부 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LG 디스플레이발, LCD와 OLED 물량도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LG전자의 전반적인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전망도 함께 보시면 사실 매출액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휴대폰 사업부가 빠졌으니까. 다만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아지고 영업이익 전체 규모 파이도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도 좋겠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다음 표에 있습니다. 상대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시장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LG전자가 빨간 선인데요. 뭐 전기 전자업종 대비해서 봤을 때나 코스피 대비해서 봤을 때나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이 많이 올랐다고 더 못 오를 거면 신고가 뭐 경험할 수 있는 종목들 없다라고 결론 내리긴 해드렸었거든요. 지금은 긍정적인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화무 11홍이라고 있어요. 예. 꽃이 열흘 내내 붉을 수 없다라는 건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으나 사실 그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다른 종목만 선택하다 보면 또 주류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G전자 더 갈 수 있을지 오늘 또 저희 시간 통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이 투자 뉴스 앞서 언급드렸던 현대차, 기아차 이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인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유럽에서 1분기 현대차, 기아 전기차 모델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68% 가까이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쪽이 판매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차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후반에 또 추가가 됐죠.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인데 요즘 이런 소식 너무 많이 접하지 않아요? 맞아요. 완성차 업계나 배터리 업계가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 뭐 LG와 GM 소식도 있었는데요. 한번 네. 보시죠. 그간 활발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거의 배터리 3사와 거의 다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또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세워둔 상황이고요. 폭스바겐은 노스볼트, 그리고 GM은 LG와 또 파나소닉은 도요타와 이게 바로 전기차가 잘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터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을지 뭐 당장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으나 우리가 분명 알아둬야 하는 뉴스인 거죠. 참 경쟁력을 갖춘 2차 전지 업체가 국내 업체라는 게 이럴 땐 참 다행이다 싶고 그러니까요. 회장들이 직접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속도도 참 빠르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여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면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네. 요즘에 무착륙 관광비행 참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싶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면세점을 이용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타면 면세점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롯데 면세점에 따르면요. 여기서 이제 이용하는 롯데면세점 구매 고객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1인당 120만 원을 썼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복 소비 같은 네. 거죠. 보시는 것처럼 평균 객단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을 뿐더러 전월 대비 매출 증가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나마 힘들었던 매출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를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도 뭐 그래서 무착륙 관광비행 늘리겠다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게 잘 나가서가 아니라 관광 제한 풀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맞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면세점이 잘 되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야 되는 큰 건데 손이니까. 다음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 돼야 면세점이 잘 되는 건데 이게 계속 하락하다 보면 그리고 아무리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 한들 관광 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지 않는 이상 네.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라는 반신반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계속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 쪽 이슈부터 반도체, IT 그리고 이번에 면세 관련한 이슈까지 오늘도 우리는 미리미리 짚어볼 전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롱 앵커 이어서 전략 세워주실 거죠? 걱정이 많은 아니면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우리가 매수해야 되나 하는 업종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에서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처럼 유럽권에서 전기차 판매가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지금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좀 걸리는 게 그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좀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도 오늘과 내일 현대차와 그리고 그랜저 생산하는 울산 공장 셧다운하기로 했잖아요. 좀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좀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약간 딜레이돼 있던 투자들이 정의선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거의 물고 같은 것처럼 이제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거의 이제 세계 탑 티어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반도체 쇼티지가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진다. 이제 그 부분이 저도 항상 리스크로서는 존재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 해소될 것이고 이제 TSMC나 기타 다 차량용 반도체 인텔도 생산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단기적인 악재로서의 이제 소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밀릴 경우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아이오닉 5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사전 예약 완판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북미 시장은 아직 전기차 시장이 유럽 시장보다는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바이든 이번에 부양안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거의 이제 천만 대 가까이 그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측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오닉이 유럽에서도 순항을 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도 조금 순항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싶습니다.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야 국내 기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북미 지역에서도 전기차로 갔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데 당연히 전기차로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미 현대차, 기아차 이제 막 10위권에 있는 그런 글로벌 업체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GM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가 초연에 현대차만큼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현대차도 보는 게 아니라 기아차도 좀 유심 있게 보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침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문가별로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둘 중 뭐 고를래 하면 탄력성 측면에서는 기아, 그리고 그래도 주인공은 현대차 이렇게 나뉘던데 팀장님은 좀 어느 쪽이세요? 정확하십니다. 저도 약간 이제 안정적으로는 현대, 그다음에 조금 더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 거는 기아 저렇게 두 개 나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는 기아차에 조금 더 손이 가고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현대차 선택하셔도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취향의 차이여가지고 이제 뭐가 좋다,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둘 중에 이제 선호하시는 그런 이제 라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요즘에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기아 쪽으로 손이 많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또 현대차니까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랜만에 저희 일부러 그래서 면세점 이슈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게 면세점만 하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면세점과 관련해서 아니면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화장품 업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면세점 업과 함께 백화점업을 하는 유통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백화점 실적이 정상궤도 올랐다는 소식들이 있어서 이거 투자 의견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면세점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호텔신라죠. 상장주에서는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그렇죠. 종목도 호텔신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이제 사업 자체가 영위하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일부 면세점 사업은 접을 계획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면세점 관련주로서는 호텔신라만 있고 이제 만약에 백화점인데 면세점까지 같이 영업하는 데는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 그렇죠. 같이 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강남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면세점 파트를 없애고 이제 더현대 여기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처럼 조금 더 종합 쇼핑몰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계속 적용이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에 들어오려면 상호 간의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래서
그래서 파트를 나눠서 보자면은 면세점 파트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수적인 의견 드리고 싶고요. 뭐 화장품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 뭐 쇼핑이나 이제 숙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 개선 구조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이미 뭐 주가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복 소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재된 심리가 있으니까 가서 많이 쇼핑을 하겠다. 그런 심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면세점주는 조금 보수적, 그다음에 이제 쇼핑 관련주, 그다음에 뭐 숙박, 관광 이런 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화장품주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주도 의견이 약간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면세점에서 이거는 좀 이르다. 다만 또 좋게 말씀하신 분들은 근데 온라인에서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싶은데요. 이미 이제 뭐 최근에 면세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는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좋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깨끗한 화장품, 좋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화장품주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단발적인 이슈로 매번 이제 뭐 중국 누가 방문한다 이렇게 좀 급등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방문을 안 한다고 보통 나올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럴 때 악재에 사서 이제 나중에 호실적 혹은 이제 누가 방문한다 이제 아무래도 하나일령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때 매도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제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신 분들은 조금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까지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화장품주도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자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면세점과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략자 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만 스픽이 되겠네요. 바이오주 얘기하셨는데 나름 이제 공격적으로 하나 강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포인트 두고 계신 거예요? 공격적이보다는 워낙 밑에 있었었고 네. 이제 저번 주에 그나마 이제 순풍이 한번 불면서 이제 이 작년에 K 바이오들이 굉장히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일단은 워낙 저점에 눌려 있는 상황도 맞고요. 거기에다 이제 뭐 CMO, CDMO 등 외국에서 굉장히 호재거리도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암학회, 종양학회 등 굉장히 학회들도 많이 한국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인 바이오에 1차적으로 순풍이 한번 불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주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 주간 상승률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은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주, 세트론 헬스케어, 제약, 시젠 등 이제 상위 종목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들이 견인을 해서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역시 뭐 지난주는 제약바이오랑 게임주 빼면 거의 뭐 할 얘기가 좀 서운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들을 보여줬고 실제로 투자 수익률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종목별로 우리가 투자 가능한 종목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세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CMO 얘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팀장님도 좀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이제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이 아니라 이제 생산 쪽으로 보시면 되고 CMO라는 건 이제 반도체 파운더리처럼 이제 위탁 생산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이 CMO 세계 1위입니다. 네. 즉 이제 1, 2, 3 공장이 정말 풀캐파로 다 돌아가고 있고요. 4 공장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지금 완공이 될 상황인데 그 4 공장을 비워둔 까닭이 6월에 나올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글로벌 3상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에 대한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있고요. 너무 이제 잘 오릅니다. 느리지만 잘 오르는 이런 종목들 선택하실 경우에 뭐 연말이 되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실 수가 있고요. 뭐 목표가는 100만 원 제시드리는 게 정말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100만 원이고요. 그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적으로 봐도 20%는 더 오른다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야 잊을만 하면 수주 소식이 막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 약간 성격이 다른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진짜 삼성바이오록스는 제가 알츠하이머 관련주로 좀 묶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주로 제가 한미약품과 제넥신 두 가지 회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1차 임상종양학회는 4월에 이제 저번 주에 끝이 났고요. 2차가 6월 달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한미약품과 제넥신이 데이터를 발표할 거다. 데이터가 꽤나 긍정적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한미약품은 이제 한국 바이오 대표 주자로 워낙 이제 실적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눌리면서 이번에 조금 약간 저점 매수 찬스가 왔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중국 쪽 건기식도 이제 한미약품이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건기식이 생각보다 덜 팔리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안 좋아졌지만 이런 이제 관련주로서 한미약품의 매력도는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사실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지금보다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지금 저점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목표가 40만 원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제넥신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제넥신 뭐 작년에 정말 급상승한 종목으로 이제 뭐 거의 이제 백신 관련주로 엮였다가 지금은 원래는 자궁경부암 회사로 유명했던 회사인데요. 예. 백신 굉장히 이제 마찬가지로 임상종양학회에서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자회사인 네오 이뮨텍도 그때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최근 K 백신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백신들에 대해서 특히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백신에 대한 파이도 어느 정도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 드릴 수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세 개 종목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나서 가실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는 꼽아주셔야 되는데 약간 제조업 느낌 나는 제약바이오 기업도 있고 신약 쪽에서 역시 연구개발 적극적으로 하는 한미약품도 있고 백신 쪽으로 기대감 갖고 있는 제넥신도 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건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일까요? 제넥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단발적인 재료 소멸에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두 가지 경북연구원 말씀드렸고 한국 백신 임상도 7월에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 거기 네오 이뮨텍 자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회사도 미국 쪽에 있는 회사인데 제넥신이 인수한 그런 기업이고요. 이 데이터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겹포제라고 하죠. 겹포제가 많은 제넥신을 좀 1티어로 뽑고 싶습니다. 괜히 제가 좀 공격적으로 초강수뒀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토픽을 얘기해 주셨고 저희 담당 PD는 젊어서 공격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포인트들 짚어보니까 제넥신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